이게 스카이넷이 진짜 가능할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거라고는 봐요. 안녕하세요. 로보티스트 MC 강민석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카테고리로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기존의 로보티스트 팟캐스트에는 로봇 산업과 기술의 이야기를 이제 현업에 계신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왔다면은 이번 로보티스트는 미디어 속 로봇과 AI에서 이제 이해도가 없으시더라도 쉽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제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로봇과 이제 AI 현실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미래 혹은 영화의 드라마의 모습처럼 이런 것들이 실현될 것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선 오늘의 주제는 터미네이터 시리즈 속의 로봇과 AI입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강영석 대표님과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는 김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이제 만들고 진행하면서 조금 더 이제 편안한 공간에서 이제 좀 위치도 바꿔봤고 진행해보고자 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바꿔봤는데 어떠신가요? 대표님 어떠신지?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답대마동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재활용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 바로 본론으로 네네.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가 쉽게 말하면 이제 유명한 영화죠. 터미네이터 속에서 이제 로봇과 AI 실현 가능성인데요. 이 질문을 이제 김 PD가 정리했다고 네. 하는데 좀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네, 우선 각 시리즈별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먼저 1편이죠. 1984년작인데 아, 네. 이때 두 분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여긴 태어났고 저는 분유 먹고 있었을 거고. 아, 우선 1편은 이제 로봇 AI 영화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공포 영화에 가깝긴 하거든요. 아마 이제 저보다는 또 두 분이 먼저 보셨을 네. 것 같으니까. 근데 또 1편이 또 전설의 또 시작이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 시리즈라고 하면. 그래서 빠질 수 없는 시리즈일 것 같아가지고 일단 1편 시리즈도 좀 몇 개 준비는 해봤어요. 근데 네. 사실 1편은 이제 뭐 카일리스와 터미네이터의 싸움 그리고 이제 사라 코너를 지키기 위한 이제 카일리스의 어떤 이야기들이라 가지고 사실 막 저희가 아는 막 기계적인 로봇들이 카일리스라고. 그 1편에 나오나요, 카일리스도? 네. 아, 그래요? 1편의 주인공이죠. 사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1편에 좀 이제 헷갈려가지고. 네. 그리고 자세한 줄거리는 실제로 영화를 보시는 게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카일리스가 사라 코너를 지키기 위한 상황에서 이제 T800과 싸우게 되죠. 일단은 T800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 외피로 위장된 암살 로봇이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야말로 스카이넷이 보낸 네. 최초의 로봇이죠. 네, 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T800처럼 이게 사실 대표님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T800처럼 인간의 피부 이게 이제 네. 휴머노이드가 사실 저희가 계속 기계적인 디테일한 것도 얘기는 하긴 할 건데 이 T800의 피부가 되게 좀 섬세해요 보면. 그러니까 뭐 설정상에서는 뭐 네. 땀도 흘리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일단은 그거는 네네.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아. 인간의 일단은 피부를 이식했다고 하는데 그건 네. 불가능한 거죠?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아. 일단 뭐 땀을 흘리든 뭐 피가 나고 뭐 거기 보면 노화까지 한다고 네네. 이제 돼 있는데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지금 기술로 한계는 인간과 아주 비슷한 아. 실리콘 소재의 우리 리얼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리얼돌이 뭐 제 잘은 모르는데 되게 발전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점점점 사람이랑 가까워지기 위해 발전하고 있을 거고 그 피부 정도를 로봇에 입히는 정도가 사실상 지금의 기술적인 한계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대표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T800을 네. 실제로 제작한다면 네. 네. 현재 나와 있는 부품들로 실제 제작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움직임 정도는 뭐 흉내는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일단 그 정도의 괴력을 내는 거는 일단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어제 그 이사님이 뭐 PPT 그 어쨌든 T800도 감속기가 네. 들어가지 않겠어? 하다가 제가 네. 그러면 그 감속기는 어느 브랜드 거 쓸까요? 그래도 감속기 그 T800도 일제를 쓰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뭐 힘이 나오는 거랑 감속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게 다르네요. 감속기는 사실은 이제 속도를 이제 좀 줄여주는 대신 힘을 키워주는 증폭기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힘 자체는 결국은 뭐 모터가 됐든 이제 뭔가 동력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의 괴력을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어떤 모터가. 물질 자체가 없는 거죠. 이제 모터가 낼 수는 있는데 그게 그 괴력을 내려면은 초전도체를 써야 될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 불가능하다. 근데 뭐 만약에 모터가 크면 그만큼 힘을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모터가 크면. 근데 팔은 이만한데 여기 한계가 있잖아요. 모터를 박을 수 있는 크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터미네이터가 예를 들어서 사람 2명 뭐 100kg가 넘는 거를 네. 순간적으로 집어 올린다는 거는 페이로드가 100kg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네. 딱 그 느낌이 느껴져요. 그 터미네이터가 뭐 좀 집어 던진다던가 막 부실 때 보면 힘이 엄청 그 정도 되면 엄청나게 힘이 센 그 건데. 정도가 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도 안 되고 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영화에서 스카이넷이 자아를 인식하고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네.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일반 팟캐스트 진행할 때는 네. 이제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위험하다. 이게 스카이넷이 진짜 가능할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거라고는 봐요. 아, 왜냐면은 지금 아마 뭐 여기까지 어디 뭐 비밀리에서 하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인공지능은 어쨌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추론이라고 하죠. 추론도 하고 대답도 해주고 이것저것 하는데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의 가장 무서운 기능이 될 거라면 셀프 커렉션 기능 같은 거.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코드 혹은 내 스스로의 어떤 논리 회로를 내가 고칠 수 있는 기능. 이 만약에 이제 된다고 하면은 사실 사람이 어떻게 막아놓는다 하더라도 그 코드를 스스로 고쳐가면서 물론 코드가 잘못돼서 애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에이전트라고 해야 될까 인공지능이 수천만 개가 복제돼서 되는 놈만 살아가지고 결국은 자기 셀프 커렉션을 통해가지고 코드 개선을 통해서 하나의 에이전트만 살아남았다고 했을 때 걔가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가 모른다가 위험한 거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전제 조건 자체가 어떤 인공지능이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지금은 사실은 뭐 어떤 인공지능이 그냥 뭐 답변을 해주죠. 그냥 말로 그냥 얘기해 줄 정도의 이제 그 정도만 이제 돼 있는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진짜로 그러니까 로봇의 어떤 컨트롤 API를 실행시킬 수 있다. 로봇의 모터를 진짜 돌릴 수 있는 게 다 서로 연결돼서 이제 오픈이 돼 있는데 그 어떤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자기를 갖다가 코드를 갖다 고쳐가면서 진보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시무시하죠. 네. 네네. 논리적으로 고친다 그래도 사람이 결국은 스카이넷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처음에 아예 절대로 불변하는 법칙을 만들 수 있잖아요. 사람은 죽이지 말라. 아까 이걸 고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고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못 고치게 절대로 이거는 못 만들게 막아놓을 수는 없어요. 그거를. 그게 이제 셀프 커렉션 기능을 막아놓는 건데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AI 같은 걸 만들면 이제 딥러닝이라는 모델을 요새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걔는 그냥 사실은 이렇게 1년에 실행되는 함수예요. 실행이 되는데 실행이 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막 그런 뭐 버그라고 해야 될지 막 갑자기 뻘소리 한다든가 뭐 욕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1차 필터링을 이렇게 하게 막아놔요. 그 막아놓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드 코딩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이걸 없애고 혹은 AI가 이 스스로 욕을 없앨 수 있게 만들게 된다면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근데 이게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만들죠. 그지 네. 사람이 코드를 그렇게 안 만들어 놓는데 어떤 미치광이 과학자가 하자. 이게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악당들은 또 존재하거든요. 영화에서 그렇죠. 보면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그렇죠. 하는데 그리고 스카이넷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기의 OS가 스카이넷이라는 제네시스인가요? 네. 제네시스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OS가 통합이 돼야 될 텐데 통합이 어렵지 않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 자체가 그런 AI가 있어야 되고 걔가 전 세계에 있는 기계들을 원격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열어놓는다라는 의미가 이 의미예요.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어떤 기기들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 혹은 그 자율적으로 그 기능을 움직이는 네. 요새 이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그런 에이전트들과 원격으로 통신하면서 에이전트들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요 과정만 있고 셀프 커렉션이 된다면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기계를 만드는 것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다 해도 이제 로봇이 실제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기는 한데 뭐 만약에 그게 돼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에서 막 네네. 하잖아요. 얘들이 정말 발전해가지고 스스로 로봇을 지들끼리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어떤 AI가 걔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 힘은 약하겠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요즘에 로봇 회사 있다 보니까. 아니 아직 그렇게 얼마 안 얼마 안 남진 남았죠. 않았을 거예요. 꽤 걸릴 것 같은데. 꽤 걸릴 겁니다. T800은 전 죽기 전에 못 볼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로봇 선물해 드렸다고 이번에.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건 많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 자 이제 2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1편에서 이제 나왔던 T800이 여기서는 이제 악역에서 선한 역할로 바뀌게 되거든요. 사실 그다지 업그레이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T800에 대한 얘기를 할 건 아닐 것 같고 사실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T1000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대표님 네. 잘 보셨죠? T1000 예, 같은 게 물론 유명하죠. 네네. 가장 유명한 터미네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도 이게 실제 이제 로봇을 만드시는 분들은 과연 저 T1000을 보고 네.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럼 뭐 영화네. 영화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네요. 너무 사실은 현실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뭐 이게 예. 액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자유자재로 형태를 변형한다고 네. 보는데 액체 금속 이게 액체 금속이 있긴 있어요. 아, 뭐 진짜요? 그런 게- 아니 뭐 사실상 금속의 액체면은 뭐 수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걔도 뭐 사실 온도 변화를 주면 특정 온도에서는 고체일 것이고 특정 온도에서는 액체가 되겠죠.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액체 금속도 불가능하지는 않고 네. 그 있네 리퀴드 메탈이라고 제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뭐 그걸로 성형하기 좋아서 뭘 이렇게 정밀한 걸 만든다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제일 말이 안 되는 거는 안에 컨트롤러가 없어요. 아니 뭐 구동계야 뭐 다 그렇다 쳐도 컨트롤러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사실 지금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